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2대 국회는 해산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3월 12일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가 뭘까라고 봤는데 제보, 암살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요, 본인을 암살할 수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이게 뭔가 러시아제 무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정치적 활용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놈이 말이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사범 깔고요. 형수도 찍고 나온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최근에 암살 제보가 있다라면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빤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암살할 가치가 있을까? 아이고,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6명인가 7명인가. 그런데 지 목숨 되게 아까운가 보다. 뭐 이런 내용들. 야들은 심심하면 쓰는 게 제보 아닌가. 이미 이 암살에 대한 제보는 한번 써먹었죠. 김어준이 국회에 누풀려서 나와서 한동훈, 이재명의 암살 이 부분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 미군의 몇 명 사살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암살할 가치가 있을까요? 며칠 지나고 나면 국립보호소에 들어갈 몸 예비 빵제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그리고 재판 지연 꼼수에 제대로 써먹겠다라는 건데요. 국민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학기를 시작하면서 접촉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면 2030들이 깨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치 이야기에 우리 이러지 맙시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집에 가면 뭐 이쪽 파트 저쪽 파트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만 딱 들어보면 아,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도 깨어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의 암살 제보 논란이 뜨자마자 많은 댓글들은 달렸습니다. 좀 심각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주요 재판 일정과 관할 법원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아, 제보에 대해서 이게 느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위증교사 혐의, 이거 3월 11일 어제였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 시작됐고요. 다음 재판이 4월 1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이승환 재판장이 끌고 있는데요. 같은 날 공판 진행됐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이끄는데요. 같은 날 동시에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월화수목금금금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업무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생이 어딨냐? 사생이 중요하다라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세금 먹으면서 뭐하고 자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죠.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판 혐의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 놈은 무죄. 위증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재판장에서 이야기한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을 때려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재판관이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해계한 판결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뒤집힐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그리고 같은 날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요거는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2025년 2월에 법
법관 인사를 통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교체됐고, 이에 따라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은요, 하나에 뭉쳐졌죠. 미래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혐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장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로? 결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땅 장사 해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죠. 2심에서 검찰 구형이 징역형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완벽히 뒤집어진다는 없을 일이죠. 그래서 3월 26일 전에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등등등 좀 내부에서 좀 움직였고, 언론은 8대0의 만장일치까지 이제 조성을 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기현 판사께서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죠. 아니, 뭐 날짜 계산도 시간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불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 취소에 인용을 해준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판을 흔들었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선명하게 보고 있었죠. 공수처의 불법, 그리고 편법, 그 영장 쇼핑 등등등 일련의 사건들이 다 불법이고 탈법인데, 이거를 주구장창 외쳐도 너무너무 그 벽을 넘기 힘들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양심 있게 상식에 맞게끔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정상화로.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비정상이 어그러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어이없는 판은요, 이 지연된 재판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으로 하나가 딱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자 이재명이 이제 암살 제보까지 나오면서 본인의 재판 지연을 해보겠다라고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770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제보자가 어떤 쪽인지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들은 자기들이 공작해놓고서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책임 소지를 막 흐리고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는 쉽게 만들 수 있죠. 나 제보 받았는데 이러면서 온갖 가짜뉴스들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을 한다든지, 어느 기관에 누가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김모 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특정된 집단에서 성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뭔가 그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제보라는 이 또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따라서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나 역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원이 지금 필체 감정 때문에 마포 경찰서에서 고소당했죠. 요것 때문에 지금 위축된 상황에서 도우미로 나온 사람이 박지원이다라는 겁니다. 박지원 움직였고, 박선원 움직이고, 김병주 움직이고 막 이러면 약간 공작 스멜이 터지잖아요. 이재명의 암살에서 박지원이 나도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근거 없는 암살 제보를 당 차원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재판 일정이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온 건 단순한 우연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이 뭐 암살 제보가 뭐 처음이다라고 하면 두근두근 심장이 떨리겠죠. 개딸들 울고 자빠졌겠죠. 그러나 이 제보는 많이 써먹은 겁니다. 제보다라고 해서 막
나온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이 민주당의 공작 세력들이 주로 가지고 오는 게 제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제보로 콧구멍 벌렁벌렁 한동훈까지 움직여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몰이에 잘 써먹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요, 이재명이 재판 지연과 최근 암살 제보 논란의 연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판 갱신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점도 그렇고, 과거에 건강상의 문제로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쉬었죠. 단식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판 일정을 또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이가 말이 다 세요. 어떤 식이냐면 칼로 뭐 찌르고 뭐 이런 거는, 전라도 가서 칼 찌르고 뭐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하잖아요. 최근에 한 말 중에 좀 강한 발언은 꽃게밥 나왔습니다. 꽃게밥.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탄압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제 보태져서 지금의 이 암살 제보는 그동안에 해왔던 거의 마무리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26일이면 지금 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탄탄하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만장일치 프레임은 이미 깨진 상황에서 이 기각의 사인이 뜨고 각하의 사인이 뜨고 있는 상황, 이 이재명이 오로지 바라보는 건 조기 대선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입 닫고 쑥 숨었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아마 손가락 꼽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또 방법을 생각해 낸 건데, 어차피 지금 민주당에서 경찰에게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이 받은 그 문자라든지 이 제보자의 신빙성 논란이라든지 이게 경찰이 투입돼가지고 조금 밝혀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결론은요, 이 이재명의 암살, 이거는 택도 안 한 소리인 것 같고요. 이재명은 본인이 하는 말이 국민들의 수준을 믿는다, 몰지각한 일부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애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딸에게 호소용인 것 같아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신변보호 조치가 공식적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면 그 제보라든지 경찰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또 거짓이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애매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향후 재판 일정에도 이 암살 제보 이슈를 가지고 지연을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에 반한 수법이 들킨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재명의 암살 제보의 요원인지 의원인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에게 물어서라도 이게 요원인지 의원인지 좀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이 민주당이요, 29번 탄핵 남발하면서 국민 세금 4억 6천만 원 꿀꺽 잡쌌습니다. 그렇게 쓰인 돈은 그들의 세력에 배불리는 쪽에 쓰였죠. 이 좌파 변호사들만 신나게 룰루랄라 주머니 두둑하게 채웠습니다. 이재명의 뭐 신변 보호 이런 것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것인데요. 그냥 사비로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22대 국회, 그리고 그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2대 국회는 해산될 것 같은데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